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장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꼭 따뜻하게 입으세요. Be sure to bundle up. Be sure to bundle up. Be sure to bundle up. 여러분, 가다라는 동사 go를 한번 보면 동사는 말이죠. 단순하게 가세요 하면서 명령을 할 때는 그냥 g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먹으세요 하면 eat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sure 같은 형용사는 말이죠. 다로 끝나지 않는 녀석이란 말입니다. 이 sure는 이 sure 같은 형용사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 go처럼 go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 sure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항상 be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 sure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be는 뜻이 원래 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게 되면 be 하게 되면 이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e sure 하게 되면 확실한 이어라 확실한 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앞에 be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확실한 이어라가 무슨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바꾸니까 확실히 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니까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to bundle up. 자, bundle up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죠? bundle up. bundle up은 옷이나 목도리 같은 것을 둘러가지고 따뜻하게 껴입다. 따뜻하게 두르다.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bundle up. 그러면 앞에 to를 붙이면 to 부정사가 되는데 to 부정사는 의미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녀석인데 이번 문장에서는 뭐 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bundle up 하게 되면 따뜻하게 입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을 공부하면서 아, 이번에 나온 to 부정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씩 to 부정사를 익혀주시면 되는 거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익혀주세요. 그러면 이 문장, 이러한 패턴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것이 됩니다. 이번 문장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 문장에서의 to bundle up, to 부정사는 뭐 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확실한 이어라, 따뜻하게 입는 것을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꾸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의역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추가 예문 한번 볼까요? bundle up 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예문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bundle up은 무슨 뜻이라고요? 따뜻하게 입는 겁니다. 따뜻하게 입다. 그러면 I always bundle up in winter. 나는 always 항상 bundle up 따뜻하게 입는다. 언제요? in winter. 겨울 안에요. 겨울 안이니까 겨울에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꿔준 겁니다. 가르치려고 들지 마. Don't lecture me. Don't lecture me. Don't lecture me.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가르치려고 들지 마. 어휴, 조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못마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가다라는 go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go라는 말을 보면 가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지마 하게 되면 don't를 붙여가지고 don't go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don't go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에 lecture 이란 단어를 공부해 보시면 이 don't를 붙여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lecture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죠? lecture 하면 강의하다. 강의란 뜻이에요. 강의. 그러면 강의란 뜻인데 왜 이 녀석이 가르치려고 들지만 합니까? 우리에게 강의해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on't lecture me 하게 되면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Don't lecture me. 그죠?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추가 예문을 보시면 Don't lecture me. I can handle it. 자, handle은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룰 수가 있어. 이 말은 내가 알아서 할 거란 얘기예요. 뭐 부모님이나 친구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의미로 I can handle it 이라고 쓴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Don't lecture me. 가르치려고 들지 마.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오늘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I almost passed out today. I almost passed out today. I almost passed out today.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외워줘야 할 표현이 보입니다. 바로 pass out입니다. pass out. 자, pass out. pass가 무슨 뜻인가요? pass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녀석인데 pass out 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래 지나가는 길에서 out, 바깥으로 간 거예요. 정신이 직진하고 있는데 정신이 말이죠. 올바른 정신이 직진을 하다가 out, 바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옆으로 가버렸네. 이렇게 되니까 이 pass out을 우리가 정신을 잃다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정신을 잃다. 아이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pass out. 외워주십시다. pass out. 뭐라고요? 정신이 직진하다가 out, 바깥으로 잘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을 잃다. 그러면 almost. 자, almost는 거의란 뜻이에요. almost 거의. 외워주셔야 됩니다. almost 거의. 그래서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나는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 바쁘고 힘든 하루여가지고 거의 기절 직전이란 뜻이에요. 그죠? 정신을 잃어버릴 직전. 그러니까 거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거의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든 하루여서 오늘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추가 예문 볼까요? 자, 상황을 얘기했네요. You look very tired today. 아이고, 어머니가 너 오늘 매우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I almost passed out today. 오늘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